네, 양사장의 트윈스볼과 함께하는 LG 트윈스의 암흑기 다시 보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박종훈 감독 그리고 김기태 감독 이렇게 3년 동안 부임했던 마지막 667에 해당하는 시기에 대해서 다루어 볼 텐데요. 개인적으로 이 시기는 제가 이제 중3 때부터 고등학교 시절의 시기였기 때문에 야구를 좀 더 열정적으로 이제 머리가 좀 컸으니까 어렸을 때보다 본 시기여서 뭔가 실망감들이 더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시즌들은 언젠가는 한 번쯤 가겠지라는 생각이 컸던 반면에 요 시기에는 진짜 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던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더 정신적인 데미지가 컸던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팬을 하면서 괴로웠던 시간이었는데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지금부터 그 마지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09년 시즌이 끝날 때쯤에 김재박 감독이 물러난다. 이제 임기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후임 감독을 찾는다는 얘기가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부터 계속 돌았습니다. 사실은 이거부터 프론트가 일단 잘못한 건데 박종훈 감독, 양승호 전 롯데 감독, 그리고 양상문 전 감독까지 이렇게 3명의 후보, 거기에 요미우리에서 코치 연수를 받고 있던 김기태 감독까지 후보를 놓고 한 명의 감독을 선임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팀 컬러를 좀 바꾸자. 우리가 그동안 우승 경험이 있었던 김재박 감독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으니까 우리도 옆에 두산처럼 선수들을 좀 키워서 한국 시리즈도 가고 가을 야구도 가고 우승도 좀 시켜보자 라는 생각으로 박종훈 감독을 부임을 합니다. 박종훈 감독은 두산 2군 감독이었어요. 근데 뭐 두산 2군 뭐 화수분 야구의 중심이다 하는데 사실은 박종훈 감독 부임 전부터 이미 선수 육성은 잘 되고 있었고 뭐 큰 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두산 2군을 좀 긴 기간 동안 맡으면서 젊은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 일가견이 있었기 때문에 5년 동안 박종훈 감독에게 암흑기가 당장 끝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젊은 선수도 육성을 좀 해주고 이제는 더 이상 이름값에 치중하는 야구가 아닌 두산처럼 이 화수분 야구, 끈질긴 야구들을 좀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5년을 안겨줍니다. 초보 감독에게. 그래서 박종훈 감독이 부임을 했고 이 부임과는 별개로 선수들을 키워야 한다 하면서 박종훈 감독을 데려와 놓고 이병규 복귀, 이병규 복귀는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했던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이태근 선수를 데려옵니다. 이태근 선수가 사실은 올 때는 굉장히 히어로즈에서 좋은 성적을 냈었어요. 3할에 20-20에 국가대표도 나가고 골든글러브도 타고 중심 타자, 특히나 LG 트윈스의 어떤 우타자 그리고 외야수를 볼 수 있는 자원이었기 때문에 이태근의 영입은 잠실을 쓰면서 중장거리 타자들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오른손 타자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박건우 선수 정도를 좀 영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태근, 박용택, 이대영, 이병규, 이진영 외야 빅5가 구성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 중에서 큰이병규, 이진영, 이태근은 1루수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었어요. 큰이병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잠깐 1루로 나왔고 이진영 선수도 SK 있을 때 1루를 봤었고 이태근 선수도 원래 포수 출신이고 1루수를 잠깐 봤던 적도 있기 때문에 현대 시절에 그래서 세 선수를 1루도 돌아가면서 보고 외야 세 자리에 지명타자까지 돌아가면서 5명의 선수를 모두 활용하는 전략으로 타선 구성을 마쳤던 2010년에 LG 트윈스의 스토브리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타지니와 재계약을 포기하면서 투수 2명으로 외국인 선수 슬롯을 채웠는데요. 봉준근과 원투 펀치를 맡을 에드가 곤잘레스라는 선수를 데려왔고 페타지니의 자리는 오카모토라는 마무리 투수가 왔습니다. 일본 선수고 주니치에서 뛰던 베테랑 외국인 투수인데 오카모토가 2010년에 마무리 투수로 왔고 곤잘레스가 1선발을 맡는 역할을 기대했습니다만 오카모토는 잘 던지다가 이제 문학에서 조동화 선수한테 끝내기 홈런 맞은 이후로 이전의 구위나 어떤 연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또 부상으로 빠져있는 기간도 있으면서 결국에는 영입이 실패로 돌아왔고 무려 페타지니와 재계약을 포기하고 데려온 선수인데 기대보다 잘 안 됐고 에드가 곤잘레스는 요즘에야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전지훈련 스프링 캠프에 맞춰서 팀에 합류하고 겨울에는 공을 잘 안 던지는데 곤잘레스가 이제 멕시칸 리그를 2월까지 소화하다가 2월 말에 팀에 합류를 해서 전지훈련에 늦게 들어옵니다. 데드암 증세를 보이기도 했고 또 한국에 오자마자 짐 정리를 하다가요 면도날에 손가락을 베어서 손가락 부상을 당합니다.
이 선수가 이제 싱커를 주로 던지는 싱커볼러 유형의 선수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드암 증세라든지 공을 긁는 손가락, 이 손가락 부상의 여파로 인해서 결국에는 한국 무대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하고 결국에는 짐을 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수 2명 투자는 실패로 돌아갔고 리그 6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개막전에 대구에서 이진영 선수가 극적인 동점 홈런을 쏘아 올리고 연장에서 박용근 현재 LG 코치의 결승타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이제 초반에 선수들의 불만이 좀 터지죠. 봉중근 선수, 이영종, 서승화 이렇게 감독 간에 마찰이 생기면서 팀 분위기가 초반에 좀 안 잡힌 상황, 그리고 빅5의 부상과 부진, 그때 이대영 선수가 초반에 잘 나가긴 했습니다만 갑자기 이제 후반기에 한 40타석인가요? 연속해서 안타를 못 칩니다. 이게 슬럼프가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부진한 성적으로 도루왕을 거두긴 했지만 아쉬운 성적으로 시즌을 마쳤고, 이진영 선수 햄스트링 부상 고질적으로 안고 있었고, 이태근 허리 부상으로 초반 몇 경기 날리고, 박용택 선수가 또 2009년에 타격을 했잖아요. 근데 2010년 6월까지 1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삭발도 하고 타격 스타일도 바꿔가면서 간신히 3할을 맞추긴 했는데 전반기의 부진이 너무 아쉬웠고, 이병규 선수도 이제 일본에 갔다 와서 오랜만에 한국에서 뛰잖아요. 일본에서 경기에 꾸준히 나왔으면 이병규 선수가 바로 적응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동안 2군에 오래 머물러 있고 또 실전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던지라 이제 나이도 좀 그 당시에 비해서 좀 많아진 만큼 이병규 선수도 부진했던 기간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래서 빅5 거기서 가장 좋은 활약을 보인 건 거론되지 않던 만년 유망주였던 작은 이병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조인성 선수가 반대로 포수 최초 100타점과 함께 골든글러브, 2009년에 심수창 선수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주장직도 박탈당하고 또 그야말로 시즌 아웃이라는 팀 내 최고의 징계를 받았던 조인성 선수가 화려하게 부활을 했고, 오지환, 이 2년차 신인 내야수 유격수 포지션에서 오지환이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내면서 수비 쪽에서 실책이 많긴 했습니다만 20대 초반의 선수가 풀타임을 뛴 LG 야수가, 특히나 내야수가 90년대를 제외하고 2000년대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오지환 선수의 발굴은 정말 반가웠고, 이동현 선수 그동안 수술하고 재활하고 마운드에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수술을 하고 또 재활을 하고 이런 긴 과정을 겪은 이동현 선수가 부활을 했고, 또 포텐을 터트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짝뱅 작은 이병규의 활약이 2010년을 그래도 이 감독이 신인들을 좀 쓰고 새 얼굴들이 나오는구나, 그동안 암흑기에 이렇게 새 얼굴들이 많이 나오고 투수진이 혹사가 있었지만 비교적 안정화되고 이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2011 시즌 이제는 한번 가을 야구에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성적은 6위로 마쳤지만 그래도 내년을 기대해 볼 수 있었던 2010년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 시즌에는 곤잘레스 대신 데려온 더마트레, 오카모토 모두 재계약을 포기를 했고요. 외국인 원투펀치 리즈와 주키치가 영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용택 선수가 주장 2년차에 거포 변신을 예고합니다. 팀에는 그래도 홈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몸도 키우고 수비도 안 하고 지명타자로 고정적으로 출장을 하면서 나는 이제 20개 이상의 홈런을 치는 타자로 변신을 하겠다 그래서 4번 타자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잘 나갔어요. 봉중근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합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범 경기에 이제 두산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이 선발 혹은 롱rel리프 자원으로 분류가 됐던 박현준 선수가 기가 막힌 피칭을 보여주면서 선발진에 합류를 해서 초반에 리즈 주키치와 함께 선발진을 이끌어 나갔고, 불펜 쪽에서도 마무리로 낙점한 김광수, 이동현 이런 선수들이 부진에 빠지니까 또 신인 투수 임찬규 선수가 150km를 던지면서 불펜진에 새롭게 가세를 했고, 리즈, 주키치 역대 암흑기에 LG 외국인 선수 2명이 이렇게 둘 다 잘한 적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즈와 주키치가 안정된 피칭을 보여줬고, 박용택 선수 거포 변신 4월 한정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그 30승에 선착을 하면서 이제는 30승 고지를 먼저 밟았는데 리그의 4분의 1, 3분의 1 정도를 우리가 앞서 나갔는데 설마 이것도 떨어지겠냐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꾸역꾸역 어떻게 상위권을 지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오지환 다치고, 이진영 선수 그때 펜스에 충돌하면서 또 다치고, 작은 이병규 지난해 잘했는데 또 다치고, 봉중근 선수 시즌 아웃되고, 이태근, 신정락 이렇게
크고 작은 팀의 지난해 기대를 걸면서 올해 더 잘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결국엔 동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렸고, 불펜진의 불안, 또 임창규 선수가 연투도 하고 멀티이닝도 던지고 혹사를 당하다가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6월 17일 SK전이었죠. 네, 그때 제가 PC방에서 야자 째고 몰래 야구를 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같이 간 친구 게임하고 있는데 거기 PC에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열받았던 6월 17일에 계속 볼을 계속 던지고 블론 세이브를 하고, 어이없는, 그때 이제 임창규 선수 많이 혼났다고 하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 경기를 뽑았지만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불펜진이 불안했기 때문에 선발 투수들이 결국 전반기 끝에는 선발 텀이 보통 4일 내지 5일인데 그 사이에 불펜으로 2이닝 3이닝씩 막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1승 1승씩 더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선발진 그나마 계산이 서주던 리즈, 박현준, 주키치가 결국에는 후반기에는 전반기만큼 성적을 못 내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박병호, 심수창, 김성현, 송신영 이 트레이드를 감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송신영이라는 마무리 투수를 얻습니다만, 이렇게 투수진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될 법하니까 이제는 또 다시 타격 부진이 이어지면서 30승 선착한 팀이 6위까지 떨어지면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팬들과의 또 정문회 이런 걸로 인한 선수단과의 갈등,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과의 불안은 여전했고, 프론트가 잘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프론트가 코칭 스태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지훈련 때 맨날 이제 술자리에 불러내서 훈련은 제대로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한폭탄처럼 가지고 있던 게 한꺼번에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2011 시즌 한 시즌만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정말 안 되는구나, 암흑기가 몇십 년 동안 지속되겠구나 라고 박탈감이 들었던 수많은 시즌들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 충격적이었던 시즌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2012년 스토브리그를 앞두고 박종훈 감독이 자진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옐로우 카드를 통해서 박종훈 감독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다 라고 이제 프론트의 만행들이 좀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요. 또 FA 이태근, 조인성, 송신영이 모두 이적합니다. 보상 선수로 윤지웅, 임정우, 나성용을 지명을 했고요. 퓨처 선수들을 지켜본 김기태 감독을 선임하면서 팀의 기초부터 다시 다지자라고 하는 게 이 시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투수력에 중점을 뒀던 게 아마 이 2012 시즌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잠시를 쓰면서도 우리 타자들이 넓어서 부담을 가진 건 당연한데, 그렇다면 투수들이나 수비수들은 안정감을 좀 찾아야 되잖아요. 넓은 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투수들이 제구력 문제, 그리고 혹사를 당하고 장타를 맞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암흑기의 가장 큰 선수 쪽에서의 아쉬웠던 점은 투수력이 망가졌다는 점이죠. 투수력과 젊은 선수들의 육성에 신경을 쓰게 되었고, 이 중심에 있어야 될 박현준과 김성현이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이 됩니다. 시즌 전부터 망하고 시작한 모든 전문가들이 꼴찌로 예상했던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그 7위를 하게 됩니다. 이 초반에 마무리 투수로 낙점했었어요. 이제 박현준, 김성현, 주키치 이렇게 선발 자원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리즈를 마무리로 돌려서 고질적인 마무리 문제를 좀 해결하자 했는데, 박현준, 김성현이 나가긴 했지만 선발진은 그냥 국내 선수로 채우고 리즈를 계속 마무리로 밀어붙였는데, 리즈가 이제 16연속 볼 사건 기억나시죠? 여러 가지로 불안감을 노출하면서 다시 마운드 재정비를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리즈가 선발로 돌아가고 불펜진에는 유원상 선수가 또 필승조 역할로 합류를 하고, 봉중근 선수가 이제 부상을 마치고 돌아와서 셋업맨 역할을 하다가 이제 마무리로 정착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부상 여파로 인해서 연투는 불가했지만 어쨌든 간에 뒷문이 안정화가 됐고, 또 이동현 선수라든지 우규민 선수라든지 또 팀에서 그동안 부상, 군입대, 부진 등으로 재활을 했던 선수들이 불펜에 합류를 해서 불펜진이 좀 안정화됐었어요. 그리고 타선은 그동안 이제 외부 선수라는 느낌이 강했던 이진영과 정성훈이, 저는 아마 김기태 감독이 무슨
이 선수들에게 뭘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진영과 정성훈이 우리 선수라는 느낌이 드는 건 아마 이때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팀에 잘 녹아들면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도 전수해주고 본인의 성적도 챙기고, 언제 우리가 암흑기 때 웃으면서 이렇게 선수들이 웃으면서 야구를 하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항상 고개 숙이고 인상 쓰고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고 이런 팀이었는데, 막내급의 오지환이 더가웃에서 배트를 잡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기대보다 성적도 잘 나와요. 네, 4강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봉중근 선수가 이제 블론 세이브, 롯데전이었죠. 강민호에게 홈런을 맞고 블론 세이브를 하고 분에 못 이겨서 소화전을 때리고 손등 골절상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팀 성적이 급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와중에도 투수진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얼굴이 나왔다. 박명환의 보상 선수로 두산에 갔다가 다시 LG 유니폼을 입은 신재홍 선수가 후반기에 선발진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2011년에 부진했던 이동현 선수가 성공적으로 레귤러 멤버로 LG 트윈스 불펜에 안착을 하게 되었고, 시즌 막판에 가서는 김성현과 박현준의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날 정도로 투수진이 많이 안정된 가운데 2012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2003년부터 666, 8587, 667 10시즌을 거쳤던 LG 트윈스의 암흑기가 2013년에 결국에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플레이오프 직행을 했고, 또 2013년 10월 5일에는 정규리그 2위를 확정 지으면서 기쁨의 순간도 만들어줬는데요. 그동안의 암흑기 들러봤던 시간인데, 뭐 지금에야 성적이 잘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다. 이렇게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 한없이 무너질 때도 있었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웃으면서 또 우승을 하고 나서, 언젠간 우승을 하겠죠. 우승을 하고 나서 또 암흑기를 끝내고도 우승 못하던 시절이 있었지 하면서 지금의 또 시간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